지놈에 존재하는 여러 베리에이션들 간의 LD 관련성을 표시해서 이 경우에 이제 LD가 높을수록 진한색, 빨간색, LD가 없을수록 흰색으로 표시한 이런 형식의 맵을 우리가 LD 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LD가 높은 SNP들, 변이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LD 블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 게놈에는 이런 LD 블록들이 관찰이 됩니다. 따라서 질환존자가 반드시 여기 이 근처에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 LD 블록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면 LD 블록당 하나 이상의 변이만 찍어서 그 동네를 분석해서도 진범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석 방법을 우리가 LD 매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체 게놈에다가 확대한 방법이 바로 GWAS인 것입니다. GWAS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질병과 연관성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 특정 유전체 변이를 딱 찍거나 그 근처를 뒤지려면 뭔가 아는 게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찍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연구가 좀 많이 진행되어서 그 기전을 대략이라도 추측할 수 있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연구를 통해서 전체 게놈 중에서 대략 어떤 부위에 범인이 있을 것 같다는 정보가 있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연구의 시작 단계보다는 오히려 끝 단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아주 초창기 연구에서 그 질병에 대해서 도대체 아는 게 거의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링키지 어널리시스가 있습니다. 이건 전체 게놈 중에서 대략 한 이 정도쯤에 그 관련 유전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한 1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의 그 지놈 베리에이션 로커스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체 변이를 좀 많이 활용하는 거죠. 다른 연구, 그 앞에 캔디데이트 베리에이션이나 LD보다. 대신 사람을 좀 이제 작게 모으고 그 대신 가족을 또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이제 가족의 숫자가 큰 대가족일수록 더 파워가 크게 됩니다. 링키지 어널리시스는 일반적인 유전학 교과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연관과 교차라는 이름으로 배우셨을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감수 분열을 할 때 이 상록 영색식들이 만나서 서로 크로마티드를 교환하는 크로스오버라는 현상이 있고요. 이렇게 생기는 모포로지를 키아즈바라고 합니다. 한번 감수 분열할 때 전체적으로 한 30에서 40번 정도의 크로스오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 게놈을 한 30억 베이스 페어라고 하면 대개 한 1억 베이스 근처마다 한 번 정도씩 이런 크로스오버가 일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크로모점이 전달될 때, 그러니까 정자나 난자를 만들어 전달될 때 이 한 크로모점 전체를 구성하는 해프로타입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략 평균적으로 한 1억 베이스 페어 정도 근처마다 한 번씩 끊어져서 바뀌어서 자세하게 전달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로커스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면, 1억 베이스 페어가 훨씬 가까워서 1000만 베이스 페어, 500만 베이스 페어 가깝다면 그 두 로커스의 사이 해프로타입이 부모에게서 자식을 할 때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걸 우리가 연관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멀다면, 다른 크로모점이 있거나 멀다면 이 부모에게서 있던 그 해프로타입은 자식으로 갈 때 깨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걸 교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교차 현상이 많이 일어날수록 멀린 거고요. 교차 현상이 잘 안 일어나고 연관되어 있을수록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부모에게 자식으로 넘겨지는 그런 가궤도에서 부모의 해프로타입이 얼마나 자녀에게서 유지되는가 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거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질병 유전자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이 근처다라고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는 링키지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LD와 링키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유전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미 공부를 많이 했던 학생들은 또 이미 잘 알고 있던 내용이겠지만, 그 유전학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이렇게 짧은 설명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대략 LD가 뭐 하는 건지, 링키지가 뭐 하는 건지 대략적인 것만 감아 잡겠다고 하시면 이 정도 설명으로 그냥 넘어가셔도 좋고요. 혹시 좀 관심이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 링키지와 LD에 대한 보충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보충 강의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기회에 한번 좀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키지와 LD에 대한 보충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 라면 더 이해도가 올라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방법 중에서 처음부터 잘 찍거나 근데 그냥 찍기 힘들면 링키지를 통해서 대략 어느 부위인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부위를 LD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뒤져보는 그리고 마지막 찾아내는 게 이제 보통인데 이 지역에 대한 가정 없이 전체 지놈을 다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놈을 골고루 띄엄띄엄 찍어서 본다는 게 지와스 연구이고요. 이 지와스 연구가 현재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와스 연구 방법론은 마이크로 어레이 기술의 등장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런 캔디드 베리에이션을 하건 뭐 여러가지 할 때 마크 하나 분석하는데 대략 한 1000원쯤 든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2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그러면 마크 하나 분석하는데 200만원, 10개만 해도 2000만원, 100개 하려면 2억 원 들죠. 꽤 비싼 겁니다. 근데 마이크로레이 기술은 하나의 어떤 슬라이드 글래스 위에 한 100만 개 가까운 어떤 그 프롭을 심어 가지고 한 번 실험하면 100만 개 정도의 SMP 지노타이핑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요. 물론 가격은 비싸죠. 요즘 좀 싸졌지만 초창기에 한 번 실험할 때 한 100만원쯤 했습니다. 하지만 100만원 들이면 100만 개 지노타입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 분석하는데 1원이죠. 지금까지 개당 1000원 들던 실험이 개당 1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엄청 싸진 거죠. 단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한꺼번에 100만 개를 해야만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그 마트에서 휴지를 할인해 파는데 반드시 꾸러미로 엄청 큰 꾸러미를 사야만 할인해 준다는 것처럼 이거는 100만 개의 S&P를 분석한다고 할 때 개당 1원이지 한 개씩 분석하면 여전히 1000원입니다. 개당 1000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작은 연구 그룹에서는 못하고 꽤 큰 연구 그룹이나 여러 연구 그룹이 컨소시엄을 이뤄 가지고 대규모 분석을 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지와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꽤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규모가 크고요. 환자군, 대조군 열심히 모은 다음에 특정 지역이나 이런 가정 없이 전체 지놈을 커버하도록 수십만 개에서 한 100만 개 가까운 이런 마커들을 동시에 실험을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어소시에이션 있는 게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긴 두 가지의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먼 디지와 관련있는 디지 엘릴은 대개 디지 엘릴의 엘립 프리퀀시가 높을 것이다, 커먼할 것이다 하는 가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라는 질환은 꽤 흔하죠. 그런데 우리 지놈에 어딘가 당뇨와 밀접한 관련있는 어떤 로커스가 있어요. 거기가 G인 사람은 당뇨 잘 안 걸리고 C인 사람은 당뇨 잘 걸린다 칩시다. 그 C, 디즈 엘릴의 엘립 프리퀀시는 과연 높을 것인가 낮을 것인가. 이 디즈 자체가 커먼하니까 그 C 엘릴도 꽤 높은 엘립 프리퀀시를 가질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휴먼 지놈에 존재하는 LD 블록들이 비교적 사이즈가 클 것이다. 아직 우리는 휴먼 지놈의 LD 블록을 충분한 숫자를 다 모르던 상태에서 시작한 거고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먼 지놈 전체가 35베이스 페어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 30만 개 SNP를 찍는다는 뜻은 대략 평균적으로 한 10,000베이스 페어당 하나씩 찍는 거죠. 그러니까 10kb베이스당 하나 정도씩 찍어서 SNP를 해도 이게 꽤 골고루 커버하는 것이다. 즉 휴먼 지놈에 있는 LD 블록이 대략 한 평균 한 10kb는 될 것이다. 또는 100만 개를 찍는다는 얘기는 한 평균 한 3kb쯤 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LD 블록이 그보다 더 사이즈 작다면 놓치는 게 많아지겠죠. 이 지와스의 장점은 뭐냐면 비교적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샘플과 샘플을 돈 모으는데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체로 돈이 많이 들지만 어쨌든 이것만 있고 샘플과 있고 돈만 있으면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뭐 다른 아주 복잡한 가설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해봤더니 꽤 우리가 성공적으로 여러가지 질병 유전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몰랐던 것을. 그래서 꽤 성공하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워낙 많은 숫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좀 어려운 용어지만 통계적으로 멀티플 테스팅 프로블렘이라고 하는데 워낙 많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통계적인 에러,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설과 틀리게 만약에 디젤릴이 레어하다면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레어 디즈 엘릴은 특히 또 LD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레어 디즈 엘릴이 LD가 낮다 이러면 찾을 수가 없고 놓칠 거고요. 또 커먼 엘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펙트 사이즈가 낮아서 임상적 가치가 낮습니다. 이 후자를 다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꽤 중요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디지즈 엘릴들의 엘릴 프리퀀시를 X축으로 놓고요. 레어한 거, 커먼한 거. 그 디지즈 엘릴이 실제로 얼마나 질병을 세게 잘 일으키는가 하는 그 크기, 이펙트 사이즈라고 하는데, 세기죠. 세기를 Y축으로 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죠. 굉장히 흔하면서 지구상의 인류의 한 10%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엘리를 가지고 있으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50배씩 증가한다. 이런 common and strong 엘리이 있으면 이걸 찾고 싶습니다. 반대로 rare and weak, 굉장히 드물게 존재하고 10만 명당 한 명 존재하고 그 엘리를 가지고 있으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한 5% 증가한다. 이런 건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알기도 어렵죠. 우리는 이걸 찾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워스를 많이 해봤는데 이런 건 없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생각해보면 질병을 50배씩 일으키는 그런 강한 질병 유전자가 이 지구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유전자 가진 사람들은 점점 도태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점점 자식을 못 낳고 오래 살지 못하고 하면 희귀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강한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커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는 거의 없고요. 결국 우리가 아마 연구할 대상은 대부분 여기 있을 겁니다. common and weak 또는 rare and strong. 우리가 이제 보통 희귀 질환들, 아주 희귀하면서 질병을 세게 일으키는 PKU 뭐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근데 지와스는 뭐냐? 처음부터 커먼 스닙들 중에서 조사했어요. 커먼 스닙 중에서 어떤 게 질병을 일으킬 것인가? 커먼 스닙과 그 커먼 스닙과 LD를 가진 베리에이션 역시 대부분 다 커먼한데요. 그런 커먼 베리에이션을 놓고 그 중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없으니 찾은 것들은 다 이겁니다. 그래서 common and weak를 주로 찾았어요. 이 자체도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발견이긴 합니다만 임상적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 질병을 기껏해서 한 5% 더 잘 일으키는 변이를 가졌다. 그걸 가지고 어떤 특별한 무슨 약을 준다거나 수술을 한다거나 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이걸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 해서 질병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임상적 활용성은 상당히 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단점을 이제 극복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더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다음의 과제입니다. 링키지고 LD고 지와스 간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냥 다 시퀀싱 해버리는 거죠. 제가 아까 이렇게 드립다 시퀀싱 하는 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주 무식한 방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시퀀싱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값이 싸지면서 이제 더 이상 이게 이렇게 무식한 헛소리는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점점 이제 홀지놈 시퀀싱을 유전자 찾기에 활용하는, G매핑에 활용하는 예가 이제 점점씩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유전학에서는 링키지나 LD와 같은 방법들을 활용해서 주로 심플 제네틱 디지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전체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GWA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같은 새로운 기법들이 도입되면서 점차 컴플렉스 제네틱 디지즈를 향해서 연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네틱 팩터의 기여도가 낮은 형질까지 포함해서 더 다양한 피노타입을 대상으로,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지놈 베리에이션을 대상으로 분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적어도 현재 시점까지는 컴플렉스 제네틱 디지즈에 대해서는 GWAS가 대세였고 이제 막 엑솜 시퀀싱이나 홀지놈 시퀀싱과 같은 NGS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찾은 것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더 많은 발견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NGS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